황혼에 물든 한양 외곽의 쓸쓸한 길. 삶의 무게에 지쳐 주름진 얼굴. 그러나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은 듯한 눈빛이 바랜 옷자락 사이로 비친다. 수복원이라 불리는 그곳은 본래 안식과 평안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늙고 병든 이들의 고통과 침묵이 쌓인 지옥이었다. 자식의 배신에 짓밟힌 부모의 한,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뒤엉켜 탄생한 현대판 고려장. 오늘은 그 그림자드리운 탐욕의 안락원에서 벌어진 비극의 진실을 별초군이 파헤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별초군 본부 마당에는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한 노부인이 문턱을 넘어섰다. 그녀의 바랜 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공포와 비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별초군 본부로 가까스로 다가왔다. 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급히 달려와 노부인을 부축한다. 그녀의 모습에서 풍기는 절망적인 기운에 하인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이곳이 별초군이라 하여 힘없는 늙은이가 겨우 찾아왔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저희 남편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제발, 제발, 별초군 나으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님, 무슨 일이시길래? 어서 안으로. 저희 영감님이 억울하게. 곧 별초군들이 모두 나와 박씨 노부인을 맞이한다. 해련은 노부인을 한눈에 보자마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절절한 고통을 감지했다. 할머님, 놀라셨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하시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곳은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돕는 별초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한양 명문 김판서 댁의 늙은 부인 박씨입니다. 아들 녀석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수복원이라는 지옥 같은 곳에 남편과 함께 갇혔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수복원이라뇨? 그곳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명문가의 노부부를 그리 대하였단 말입니까? 어르신,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곳은 안락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지옥입니다. 겉으로는 극진히 모시는 척했지만 아들 녀석은 재산을 빼앗고 저희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남편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시오. 박씨 노부인의 충격적인 고발에 별초군 모두의 얼굴에 깊은 분노와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해련은 노부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의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부드럽게 읽어냈다. 이제 별초군에게는 수복원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어둠과 자식들의 배은망덕한 탐욕을 파헤쳐야 할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같은 날 저녁, 별초군 회의실에서 박씨 노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늘진 미간은 좀처럼 펴질 줄 몰랐다. 박씨 노부인의 증언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한양의 명문가에서 이토록 비참한 일이 벌어지다니 수복원이라는 곳이 겉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안락원이라 하지만 실상은 자식들의 불효를 감추기 위한 가면이자 노인들을 착취하고 유기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저는 김판서 댁 박씨 부인입니다. 아니, 이제는 김판서 댁이라 할 수도 없겠네요. 김판서라면 삼사 김판서님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영감님은 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했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영감님이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시자 저희 아들 부부가 말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좋은 곳을 알고 있다고. 어떤 곳이었나요? 수복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장수와 복을 누리는 집이라며 명문가 노인분들만 모시는 최고급 요양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요. 저희를 그곳에 보낸 뒤 아들 부부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어요. 할머님, 수복원은 어떤 곳이었나요? 지옥이었어요. 하루 한 끼 식사, 추운 방, 병든 노인들을 방치하고 그곳에서 영감님이 박씨 노부인이 오열한다. 그녀의 절규는 별초군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특히 혜련은 노부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배신감과 절망을 고스란히 느꼈다. 김판서님께서 돌아가신 건가요? 그곳에서 그 차가운 방에서 혼자 영감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분들도 모두 먼저 온 분들도 모두 어떻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할머님께서는 어떻게 그곳에서 나오셨나요? 영감님 장례식 날 밤 죽을 각오로 담을 넘었어요. 우리 영감님의 억울함을 알려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니. 할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판서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고 빼앗긴 재산도 되찾아드릴게요. 할머님의 마음에서 너무 깊은 슬픔이 들려와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네, 약속드려요. 제가 직접 수복원에 들어가 그들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외곽으로 향하는 길. 혜련과 신강은 박씨 노부인의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기며 수복원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노부부의 비극과 앞으로 마주할 참혹한 진실에 대한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박씨 노부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깊습니다. 자식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마주하며 노부인은 얼마나 큰 절망을 느끼셨을까요? 그 마음의 병이 노부인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노부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다른 노인분들의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박씨 노부인의 처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혜련아 씨, 겉으로는 안락원을 표방하는 수복원 이 실상은 자식들이 부모를 유기하는 곳이라니 효를 팔아먹는 추악한 위선입니다. 제가 수복원의 자빌꾼으로 위장하여 잠입하면 그곳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파헤치겠습니다. 노인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증거를 찾아내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신강님, 잠입 과정에서 노인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이미 자식에게 버림받은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저는 신강님께서 보내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분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닫힌 문을 열어 진실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부디 그분들에게 다시금 희망의 끈을 드리워 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혜련아 씨. 저 역시 힘없는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비록 제가 거친 말투를 쓰곤 하지만 그분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복원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낱낱이 파헤쳐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재치와 기지로 그들의 눈을 속여 모든 것을 캐내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한 명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의 심연을 헤아리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기지로 진실의 문을 두드렸다. 수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그림자 속으로 별초군의 용기 있는 탐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붉게 물든 노을이 한양 외곽의 수복원 기와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신강이 허름한 자빌꾼 복장으로 변장한 채 이미 수복원의 문 안으로 들어선 후였다. 해련은 노인들의 얼굴에서 절망을 읽었고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색을 감지했다. 겉보기는 그럴듯하군. 하지만 이런 곳일수록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 여기가 한양에서 꽤나 잘 나가는 어르신들만 모이는 곳이라 하여 일자리를 구하러 왔소이다. 뭘 할 줄 아시오? 허들의 실이면 뭐든지 청소, 빨래, 방 정리 뭐든지 하겠소이다. 좋소. 하루 품삯은 적지만 그래도 먹을 건 해결될 거요. 신강이 수복원 내부로 들어간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상하다.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시며 계신다는 방에서 기운 없는 목소리만 들리는군. 신강이 청소를 핑계로 노인들의 방을 둘러본다. 그곳은 박씨 노부인의 말대로 지옥과 다름없었다. 물 좀. 젊은이, 혹시 밖에서 온 사람인가? 우리 자식들이 소식이라도. 할아버지,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반년, 아니 1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네. 야, 새로 온 놈. 노인들과 쓸데없는 말 말고 청소나 해. 죄송합니다. 빨리 옆방 청소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신강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한다. 이번 달 또 죽은 놈이 둘이나 되네. 가족들에게는 편안히 돌아가셨다고 연락해. 시신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뒷산에 대충. 돈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 이런 악마들이. 신강은 충격적인 장면을 더 목격한다. 노인들의 식사는 찬밥에 시래기 몇 조각이 전부였고 병든 노인들은 치료는커녕 방치되고 있었다. 박씨, 노부인 말이 맞았다. 이곳은 정말 지옥이군. 혜련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 신강은 허름한 자빌꾼 복장으로 변장한 채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수복원 내부에 스며들었다. 그는 혜련의 지시를 따라 눈에 띄지 않게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운영자의 비리 행각과 은밀한 학대의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침착하고 기민한 움직임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혜련 아씨께 아뢰옵니다. 수복원은 것과는 달리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노인분들은 하루 종일 한 방에 갇혀 지내며 식사는 형편없고 위생은 엉망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은 욕창이 심하고 약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운영자인 변진사는 노인들의 식사 비용을 착복하고 그들의 노후 비용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들을 학대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뒷산에 매장되어 참으로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김판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방은 밀폐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심상치 않은 약 냄새가 납니다. 곧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어 보고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욕창이 심하다니 이는 명백한 방치이자 학대입니다. 김판서 어르신의 방에서 약 냄새가 난다는 것도 수상합니다. 노안으로 인한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김판서 어르신이 어떤 약을 드셨는지 또는 어떤 처방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강은 수복원 내에서 자빌꾼으로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노인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밤마다 몰래 운영자들의 행각을 지켜보고 숨겨진 문서들을 뒤졌다. 그는 노인들의 다친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배려로 다가가며 조금씩 신뢰를 얻어갔다. 그의 눈과 귀는 수복원의 모든 참혹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본부의 안채 거실에서 혜련은 박씨 노부인을 다시 만나 그녀가 수복원에서 겪었던 심리적 고통에 대해 깊이 대화했다. 그녀의 따뜻한 공감 능력은 노부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혜련은 박씨 노부인의 이야기 속에서 김판서 어르신의 마지막 순간과 아들 내외의 잔혹한 배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님, 수복원에서 김판서 어르신과 함께 지내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 혹은 그곳의 참혹한 환경, 할머님의 마음에 담긴 고통을 부디 제게 모두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식 놈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극진히 모시는 척했지만 아들 녀석의 눈빛 속에서 저는 이미 버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자식의 그런 마음을 알고 난 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약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신음소리에 저희는 한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비참함이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배신에 고통받으셨군요. 할머님께서도 그 모든 아픔을 홀로 견디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괜찮습니다. 할머님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저는 할머님의 마음에 담긴 모든 슬픔을 제가 대신 듣고 진실을 밝혀 할머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혜련은 박씨 노부인과의 대화로 얻은 심리적 단서들을 종합하며 수복원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신강이 보내오는 보고와 온유의 의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학대와 방치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침묵하던 노인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 이틀 후 오후 별초군들이 김판서의 아들 김진호와 며느리 이씨를 찾아갔다. 별초군 나으리들이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안녕하세요. 김판서님의 아드님이시군요. 부모님 안부를 여쭤보러 왔어요. 부모님은 수복원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최고급 요양원에서 극진히 모시고 있어요. 장수와 명복을 비는 수복원이라고 비싼 돈 들여서 최고급 시설에서 지내신다고요. 저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고 계신데 뭐가 궁금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세요? 김판서 어르신과 박씨 노부인께서는 수복원에서 지내시는 동안 결코 평안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는 수복원에 부모님을 모셨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단순한 요양을 넘어선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부모님께는 자식의 따뜻한 손길이 가장 큰 약이었을 텐데 그 따뜻함 대신 재물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부모님께 최고의 요양을 시켜드리고자 그리했을 뿐입니다. 수복원은 이 한양에서 가장 좋은 안락원이라 소문이 자자하여 그저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바랐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드린 모든 재산이 그 증거입니다. 저희도 부모님을 뵙고 싶었지만 수복원 측에서 어르신들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호 나리, 저희가 확보한 김판서 어르신 댁의 재산 상속 기록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수복원에 가시기 직전 모든 가산이 나리께 상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복원 운영 회계장부에서는 나리께서 지불하신 요양비가 턱없이 부족하며 노인 한 분당 책정된 최소한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나리 내외의 말씀과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저희가 박 씨 노부인을 진찰한 결과 오랜 기간의 방치와 학대로 인한 심각한 병환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특히 욕창은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였고 영양실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김판서 어르신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과연 최고의 요양을 드렸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신지요? 김진호 나리, 당신의 눈빛에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밤마다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까? 부모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까?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연로하신 몸으로 가산을 운영하는 것이 힘드실까 하여 잠시 맡아둔 것일 뿐입니다. 혜련의 부드러운 압박과 채운 온유의 명확한 증거 제시가 이어지자 김진호와 며느리 이 씨의 위선적인 가면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불안정한 심리는 혜련에게 낱낱이 읽혔고 그들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사실 어머님을 만났어요. 박 씨 노부인을. 어머님을? 그럴 리가. 어머님은 수복원에. 어머님께서 수복원에서 탈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탈출이라뇨. 어머님이 왜? 저희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때 채운이 문서 뭉치를 꺼낸다. 김진호 나으리, 이 재산 양도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수복원에 계신다면서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긴 이유는? 그건 부모님 의원 치료비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수복원 원장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같은 날 저녁 혜련의 부드러운 압박과 채운 온유의 명확한 증거 제시가 이어지자 김진호와 며느리 이 씨의 위선적인 가면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불안정한 심리는 혜련에게 낱낱이 읽혔고 그들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은폐하려 발악했다. 그 순간 별초군에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신강이 목숨을 걸고 수복원에서 빼돌린 회계장부, 운영자의 폭언, 그리고 도준이 그린 수복원의 참혹한 내부 구조도가 모두 모였다. 수복원의 실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루 한 끼 식사, 그마저도 찬밥에 시래기. 병든 노인들은 치료는커녕 방치되고 있고, 이것은 수복원의 회계 장부와 이들에게 학대받던 노인분들의 증언을 직접 받아 적은 쪽지입니다. 이 장부의 내용은 노인 한 분당 책정된 요양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았고 약품 대신 값싼 가짜 약으로 대신했습니다. 신강 이방님이 확보한 이 증거는 김판서 어르신의 사망이 노안이 아닌 명백한 방치에 의한 학산요소임을 증명합니다. 이 장부에는 김진호 나리가 수복원에 지불한 요양비와 수복원이 받은 총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운영자가 가로챈 비리가 명백히 드러나는군요. 또한
김진호 나리의 재산 상속 문서와 이 장부를 종합하면 부모님을 유기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제가 그린 수복원 내부 구조도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듯이 노인들의 방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최소한의 채광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감금하고 학대하기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벽에는 굶주림과 고통 속에 노인들이 새긴 듯한 비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복원 원장이 가족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래요? 철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노인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맞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김진호 부부는 부모님을 죽이려고 수복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 판서님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거군요. 다른 노인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모두 비슷한 처지예요. 자식들이 재산을 가져간 후 수복원에 버린 이런 악마 같은 일이. 제발 영감님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구해주세요. 할머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수복원의 구조와 증거 수집 방법을 분석해 봐야겠어요. 재산 양도 과정에서의 허점도 찾아야 하고 다시 들어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위험할 텐데. 괜찮습니다. 저 노인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다음 날 밤 수복원 원장실. 신강이 서랍을 뒤지다가 중요한 장부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김진호 부부를 비롯한 여러 가족들이 지불한 철입이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거래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김진호가 쉰 양을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이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수복원 원장 변진사와 관리인들이 들어선다. 어디서 쥐새끼 한 마리가 기어들었군. 저는 그냥 청소를. 청소? 내 서랍을 뒤지는 게 청소인가?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서 실종된 걸로 하면 돼. 어차피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 놈이니까. 잠깐, 저는 정말 변진사님께서 노인들을 학대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니 청소를 하려고. 관리인들이 신강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신강이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하지만 중요한 장부는 원장실에 남겨두고 왔다. 놓쳤군. 하지만 상관없어.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날 오전 수복원 정문 앞 별초군들이 수복원 원장 변진사와 관리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수복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별초군이 여기 무슨 일로? 노인분들 안부를 확인하러 왔어요. 특히 김 판서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 판서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자연스럽게 연로하시니까. 원장님! 자연스럽게 연로하셔서라니요. 무슨 소리인지. 원장님 김진호와 무슨 거래를 하셨나요? 거래라뇨. 저희는 단지. 이 악마야! 당신이 내 영감님을 죽였어! 박씨 노부인,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원장님, 이제 모든 걸 말씀하세요. 김진호가 얼마를 주고 무엇을 부탁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이때 온유가 앞으로 나선다. 원장님, 김 판서님의 시신을 다시 검시했어요. 영양실조와 의도적 방치의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검시를 어떻게? 그리고 이것은 김진호가 당신에게 지불한 쉰양의 기록입니다. 그건 어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장님의 은밀한 장부에서 말이에요. 이놈이 어젯밤 도둑놈이
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같은 날 오후 별초군들이 수복원 내부로 들어가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노인들의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정말 구해주러 오신 건가요? 이건 사람 취급도 아니에요. 이때 김진호 부부가 급히 수복원에 나타난다. 그들은 별초군들이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것이다. 별초군 나리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신양을 주고 부모님을 죽이라고 한 것도 오해인가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는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진호야,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는 김진호 나으리, 당신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들킬까봐 후회하는 거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건 아니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부모님의 재산이 탐나서 죽이려고 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김진호가 저에게 쉰양을 주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원장, 당신이 왜? 이미 끝났어. 나 혼자 죄를 뒤집어 쓸 순 없다.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모두 같은 짓을 했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부모님이 우리와 지내시는 것보다 수복원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님, 이제 그만 거짓말하세요. 당신 마음속 죄책감이 이미 모든 걸 자백하고 있어요. 진호야, 내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악마였어요. 이 순간 수복원 내의 다른 노인들이 하나둘씩 방에서 나와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제 아들도 그런 돈을 줬다고 했어요. 저희도 재산을 다 빼앗긴 후에 여기 왔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군요. 다음 날 오전 관아 앞마당 수복원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온 한양이 들썩였다. 관아 앞마당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김진호 부부와 수복원 원장은 결박당한 채 압송되고 있었다. 수복원 원장과 김진호 부부는 노인 학대 및 계획적 살인 방조죄로 각각 사형과 유배에 처한다. 빼앗긴 재산은 모두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준다. 저런 패륜아들, 부모를 죽인 짐승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호야, 내가 내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할머님, 이제 김판서님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나만 나쁜 놈인가? 돈에 눈먼 자식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저는 그냥 남편을 따라서 저도 몰랐어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일주일 후 별초군들과 박씨 노부인의 노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양로원 오나원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다. 이제 정말 편안하네요. 박씨 할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요. 이제 제대로 된 식사와 치료를 받으시니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님, 김판서님도 이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캐련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소리만 들려요. 노인분들의 편안한 웃음소리가. 한 달 후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 별초군 본부 채운의 서재에 사건을 해결한 별초군들이 모였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시 깨달았어요. 하지만 박 씨 할머님 같은 분을 보면서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도 배웠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한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박 씨 할머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어제 오나원에 들렀는데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인이 들어선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며 단정한 옷차림에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다. 별초군 나으리들. 저는 오나원에서 일하고 있는 춘하라고 합니다. 춘하 씨, 박 씨, 할머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네. 할머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할머님께서 손수 지으신 버선이에요. 별초군 나으리들 발이 차가워질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정말 가족을 찾으신 것 같다고 하세요. 가족을 찾으셨다고요? 네. 오나원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다고. 그리고 별초군 나으리들도 마치 손자, 손녀 같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군. 맞아요. 박 씨 할머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님께서 내년 봄에 별초군 나으리들을 오나원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론이죠. 꼭 찾아뵐게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탐욕에 맞서 정의를 실현한 별초군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찾은 박씨 노부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제 조선팔도 어디든 불의가 있으면 달려가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별초군의 사명이었다. 할머님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전해져 와요. 내년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님들을 뵈러 가는 날이. 그때까지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어요. 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별초군 본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정의와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들.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모험과 사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있기 때문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별초군의 수사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